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다. 어느 봄날 그는 학교의 소풍 버스 안에서 괴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평상시 떠들썩한 아이들도 그날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진심으로 몰입하고 있었다. 왠지 으쓱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비장의 괴담인 소의 목을 꺼내기로 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소의 목이라고 하는 괴담이다. 여기에서 소의 목이란.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얼마쯤 진행하자 버스 안에서 이변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저마다 선생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아이는 새파랗게 찔려 귀를 막고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교사는 짓궂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신이 들린 사람 같았다. 잠시 후에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다. 이변을 느끼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가 운전석을 보자 버스 운전기사가 비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역시도 공포에 질려 더 이상은 운전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차를 세웠을 것이다. 교사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 중에는 두려운 나머지 실신한 아이도 있었다. 그 이후로 그가 두 번 다시 소의 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한 남자가 오래된 중고서점에서 우연하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소의 목이라는 표제의 그 책은 마음의 준비 없이 읽기엔 지독하리만치 음습하고 괴기스러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책을 읽는 도중에 너무나 불안해진 그는 결국 읽는 것을 그만두고 잔뜩 공포에 질려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왔다. 시간이 지나자 그 책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하는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처음 그 책을 펼쳤을 때의 악몽 같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끝끝내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한 그는 며칠 후 다시 그 서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기에 서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책은 반입한 적이 없습니다. 라며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시기 폐번치현 절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측량과 인구 조사를 하던 때에 동북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과거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폐허로 변한 땅을 조사하던 한 공무원이 큰 나무의 밑동으로부터 대량의 인골과 함께 소의 머리와 흡사한 동물의 뼈를 발견했다. 공무원은 조사대장에 인골의 수를 기록해 측량을 마치고 가장 가까운 남쪽의 마을로 옮겼다. 공무원은 그곳에서 조사를 마친 뒤 숙소에 머무르는 중에 숙소의 주인에게 앞서 발견한 인골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숙소의 주인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라며 운을 뗀 뒤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도 막부 말기 텐포 3년 1832년부터 일본에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대기근이 덮쳤다. 그 유명한 에도 말기의 텐포 대기근이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쓰러진 말에 이빨을 받고 날고기를 먹으며 굶주려 쓰러진 시체를 들깨나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도 비정하게 음식을 서로 빼앗아 그야말로 축생만도 못한 상황이다. 라고 적힌 비참한 상황이었다. 텐포 4년 1833년 가을 어느 깊은 밤, 이 남쪽 마을을 한 외지인이 찾았다. 휘청휘청 걷는 그의 몸뚱이는 사람이었으되 머리는 그야말로 소와 같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다가가 붙잡으려 하는 그때
낫과 곡괭이 등을 손에 쥔 이웃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나타났다. 그들은 공포 분위기를 잔뜩 조성하며 소머리 축제는 어디에도 발설하지 마라.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외치며 그 외지인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날이 밝자 마을 곳곳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이웃마을까지 확인하러 나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해 그 이웃마을을 다녀온 사람이 벌써 그곳에 사람이나 가축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이들은 오랫동안 그 사라진 이웃마을을 소의 마을이라 불렀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이름조차 부르는 사람도 없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숙소의 주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허겁지겁 뒤처리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공무원은 이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즉각적인 해석은 보류하기로 했다. 그는 다시 관청으로 돌아와 조사대장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친밀한 선배에게 해석을 요청했다. 선배는 에도 말기 템포 연간의 주민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대기근 당시엔 굶어 죽은 사람을 가족들이 식량으로 삼아 먹었던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을에서는 시체뿐 아니라 약한 사람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그 의식을 소머리 축제라고 칭해 소의 머리 가지고 씌워놓고 잡아 죽인 것은 아닐까. 당시 그 폐허에서 헤아린 인골의 수를 따져보면 거의 마을 주민 전원에 해당한다. 소의 뼈 역시 마을에서 길렀을 가축의 수와 일치한다. 기근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어쩌면 주민은 물론 친형제와 부부간에도 수라와 같은 지경이 되어 이미 사람이라고는 칭할 수 없었던 것일 것이다. 또한 이런 사실은 외부의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기에 마을은 계속 고립 속에서 황폐해져 남쪽 마을을 포함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함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일은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선배의 말을 깊이 받아들인 공무원은 이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고 속으로만 묻어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러일 전쟁 시기. 고령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남자는 전란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손주들을 불러놓아 무심코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손자 중 한 사람이 이후 뒤늦게 진실을 알아채고 말았다. 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던 그 남쪽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사람 전원을 소머리 축제라 칭하며 한꺼번에 잡아먹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뼈를 누가 어떻게 묻었겠는가. 그렇게 소의 목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저주의 단서가 붙었다.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고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소의 목 이야기를 알고 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야기는 그 자체에 영원히 깃들어 점차 사람들 사이로 영향을 끼쳐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한 마을에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실한 모범생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아이의 성적이 차츰차츰 떨어지더니 마침내 꼴찌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성적이 떨어지냐? 빨간 당구공 3개만 구해다 주세요.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꼭 좀 구해다 주세요. 그럼 성적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빨간 당구공 3개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당구공을 구해준 뒤부터 아들의 성적이 오르더니
다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지나 아이는 또 성적이 쭉쭉 떨어지더니 다시 꼴찌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빨간 당구공 3개만 다시 구해다 주세요. 아버지는 또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궁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당구공 3개를 구해다 주었고 다시 아들의 성적은 쑥쑥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성적이 점차 떨어지더니 다시 꼴찌로 하락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빨간 당구공 3개를 구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또 궁금했지만 참고 당구공을 구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다시 올라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함께 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언을 듣던 중 빨간 당구공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죽는 참에 그 당구공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빨간 당구공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해준 당구공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도 구석으로 가서 계속 웃고 자꾸자꾸 생각할수록 웃기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도 아버지는 당구공의 비밀이 너무 웃겨서 피식거리며 웃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버지가 웃는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곤 계속 피식거리다가 한참을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서 또 웃고 웃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배를 움켜잡고 뒹굴뒹굴 구르며 웃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왜 그러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웃기고 또 별로 잘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말해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들이 얘기한 빨간 당구공 3개의 비밀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듣고 한참을 운전하다가 한참을 생각해보니 너무 웃긴 것이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기절할 듯 웃었습니다. 너무 웃긴 나머지 실수로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망합니다. 그래서 빨간 당구공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